일본 정부의 코로나19 통계가 실제 감염자 규모의 10분의 1 수준일 거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입국 제한 강화를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집단시설 코로나19 차단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까지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진카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한진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김혜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통계가 실제 감염자 규모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많아야 30여 명 수준인데 실제 감염자 수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으리라는 게 일본 민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 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공식 통계의 약 10배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검사량 자체가 매우 적어서 신규 확진자 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 오전 열린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민 입국 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이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늘어나 교역과 투자 등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국내 소비 심리와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내수와 생산, 수출 등 실물 경제 어려움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한 조치가 조속히 원상복구되고 후유증도 최소화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준비된 비상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신속히 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당국이 집단시설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차단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71.7%는 집단 발생과 연관된 사례로 확인됐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성남에 있는 분당 재생병원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는 입소자와 종사자 중 총 117명 중 49명이, 경산 행복요양원에서는 총 53명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3,300여 명으로 대구 전체 확진자의 약 72%를 차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이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인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료제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GC 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는 사업 응모를 통해 코로나19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나섭니다. GC 녹십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모두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SK사이언스는 지원 절차를 마쳤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해 진행하는 민관협력 백신 치료제 개발 사업은 고감도 신속 진단제와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등을 연구 과제로 하며 총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바이오시밀러로 유명한 셀트리온은
국내 한 의료기관의 협조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받아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혈액을 분석해 항체 검출에 나서 물질 개발이 완료되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항바이러스제와 면역치료제 개발에 나선 바이오 벤처들의 임상, 출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협회가 나서 기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투자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 치료제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제약사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앞당겨달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치료제 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The edict of medicine, first do no harm. So we need to make sure it's safe and need to make sure it works. That entire process will take at least a year and a half. 제약 바이오업계는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상용화했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 중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약을 찾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미 개발된 약제로 코로나19 치료를 시도하는 것으로 기존 약에서 새로운 약효를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가 공적 물량 마스크 생산업체 95%와 관련 계약을 마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131개 마스크 생산업체 중 125개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마스크의 종류와 가격의 다양성, 기존 계약의 인수 여부 등이 모두 다른 개별적인 계약 협상이었지만 단기간에 높은 성공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적 물량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마스크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며 생산성 증진과 생산 능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대책으로 어려움이 생겨 생산을 멈추겠다고 밝힌 제조업체 이덴트를 두고 잘 협의해 적정한 가격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가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살 수 있도록 마스크 오보제를 내놨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치 프레임을 씌워 무조건적인 비판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비판을 앞세우기보단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하는 게 해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오늘은 보도국 정찬신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정찬신입니다. 네, 일단 정부의 마스크 오보제 발표에 논란이 상당합니다. 사실상 배급제 아니냐, 오보제라 하더라도 결국 긴 줄은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대책 무용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런 목소리들은 항상 있어 왔는데요. 사실 이런 위급 상황에 정부 대책이 완벽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을 넘는데 하루 1,000만 장씩 생산해서는 수요를 다 맞추기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네, 결국은 이런 지혜로운 마스크 배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한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공급 부족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있는 걸로 사실 잘 나눠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대만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만도 우리처럼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지만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이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대만을 좀 알아보니까 한 주에 1인당 2매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대만 인구가 알아보니까 2,3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지금은 820만 장가량 되는데 한 달 전쯤에 알아봤더니 400만 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만 국민들의 이해 속에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고요. 또 대만의 캠페인처럼 우리도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건강한 사람이나 접촉할 빈도가 낮은 사람들이 순서를 양보하는 자세가 지금의 마스크 부족난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마침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코로나19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김 실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마스크는 의료진처럼 오염 가능성이 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쓰거나 또 감염됐을지 모르는 호흡기 질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 등이 주로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 괜찮은 건가 국민들의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방의학 전문가나 미국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얘기하는 건 증상자나 전파 가능자가 먼저 써야 하고요. 또 의료진이나 위험 업무자 등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예방 차원에서 실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쓰되 하루 종일 쓰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 김대엽 대한약사회장도 건강한 사람은 야외 활동, 보통의 이런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보면 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불안해서 또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지금의 공급 부족 상황에서 일단 시급한 사람들에게 마스크가 수월하게 배분되도록 양보하는 이런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인들이 여러 군데를 돌면서 마스크를 필요 이상으로 사는 행위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나만 살겠다는 식으로 얌체 행위를 하게 되면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질 텐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마스크 사재기를 계속한다거나 이런 매점 매석 행위도 계속적으로 적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매점 매석 행위 등 이 마스크 유통 질서를 교란한 72건을 수사했고요. 이 중에 1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빼돌려서 보관하거나 판매한 마스크는 모두 782만 장에 달합니다. 경찰이 남은 마스크를 확인해 봤더니 639만 장가량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물량은 일단 공적 판매처를 통해 신속히 유통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거나 사재기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마스크가 특정 집단에 의해서 유통이 왜곡되는 수급 교란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또 일부 대기업이나 기관 등이 대량으로 마스크를 사놓고 자기네 직원들에게만 푸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매주 12,000장의 마스크를 계속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분의 마스크가 있다면 좀 사회에 내놔서 시급한 사람들이 쓰게 해주는 게 옳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 정찬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된 일상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관련 종목부터 재택근무나 원격으로 관련 종목들까지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된 사회의 모습들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위생이 강조되던 확산 초기 주식시장에서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웰크론, 50, 한국알콜 등의 현재 주가는 첫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1월 17일과 비교해 적게는 50%, 많게는 120% 가까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에는 진단키트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됐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코로나19 진단시약을 개발한 시젠의 경우 지난달 26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회사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지원 기대감에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자 이번에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비케어, 케어랩스, 링네트 등 원격 의료나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학교들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온라인 교육 관련 기업도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던 원격 의료나 재택근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라면서도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은 실적과 관련 없이 급등락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국민연금이 당초 위톡 운영사에 위임하기로 했던 한진칼과 G2R에 대한 보유 주식 의결권을 직접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과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본시장 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목적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G2R이 일반 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G2R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을 거쳐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전 세계 20개국에 갤럭시 S20를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공시지원금 축소,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정체 등 3중고 속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를 앞세워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약 20개국에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S20는 총 3가지 모델. 우선 갤럭시 S20 울트라는 1억 800만 화소에 100배 줌까지 지원하는 카메라와 6.9인치 화면을 자랑합니다. 갤럭시 S20 플러스는 6.7인치 화면에 6,400만 화소 30배 줌 카메라를 갖췄습니다. 갤럭시 S20 일반 모델은 대부분 사양이 플러스와 같지만 화면 크기가 6.2인치로 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역대급 스펙으로 무장했지만 사전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갤럭시 S20 시리즈의 사전 예약 개통량은 약 20만 대로 전작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24만 원 수준으로 전작보다 줄어 흥행에 걸림돌이 된 겁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정체도 걱정거리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17년 15억 8천 대에 달했던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018년 14억 3,200대, 2019년 14억 1,300대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13억 1,000대까지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130개국으로 출시 국가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글로벌 출시를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멈췄던 현대자동차 주말 특근이 오는 7일부터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특근으로 팰리세이드와 GV80 등 인기 차종을 비롯해 산타페와 투싼, 넥소 등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매주 토요일 특근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 후 중국 공장이 납품하는 전선 뭉치, 와이어링 하니스의 공급이 끊겨 지난달 4일부터 휴업을 겪어왔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공장 가동이 정상화됐지만 특근이 재개되는 것은 한 달 만입니다. 현대차는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특근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르노 삼성 자동차가 신차 XM3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탑재된 엔진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사전 계약 6천 대를 넘기며 초반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내 완성차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르노 삼성 자동차가 4년 만에 신차 XM3를 출시합니다. XM3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합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으로 승차감과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TC260과 1.6 GTE 등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 TC260 엔진은 르노그룹과 다임러그룹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CLA와 A200 등에 탑재됩니다. 또한 독일 게트락의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탑재돼 역동적인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XM3는 오늘까지 사전 계약 6,400대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특히 사전 계약의 43%가 2030 세대로 2천만 원 이하의 판매 가격 등이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 르노 삼성차는 XM3의 올해 판매 목표를 4만 대로 잡았습니다. 이는 르노 삼성의 지난해 내수 전체 판매량인 8만 6천 대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사전 계약이 6,500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2020년 판매 목표는 4만 대로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SUV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는 9일 정식 출시되는 XM3는 현대차의 코나와 기아차의 셀토스, 쌍용차의 티볼리, 한국GM의 트레일블레이저 등과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20mm, 그 밖에 남부는 최고 10mm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는 등 3월 하순처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유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오르면서 온화한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은 12도, 대전 11도, 청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의 아침 기온은 2도, 강릉은 3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속초 13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새벽에 제주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11도, 부산과 대구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동해와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수요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